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수수를 했다며 이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지 6개월 만에야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반 만에 표결로 결정될 거였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자체 종결이 나오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권익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결정이었는지요? 이 나라 국정운영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떠한 수사, 조사조차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탄이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가 없도록 해석하고 결정해버린 권익위가 바로 방탄 권익위입니다. 서민들은 스승의 날 때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찾습니다. 한방에 청탁금지법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방탄 권익위,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을 하이하이 디올백으로 만든 방탄 권익위,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페인버스터의 개인 부담금도 현재의 80%에서 90%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들의 출산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는 페인버스터라는 국소 마취제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산모 2명 중 1명이 제왕절개를 받고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이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은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사용이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전부라면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왜 국민들의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